잠시 후 모인쌤의 강의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주세요. 인생 선배로서 얘기해주는데 너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모인 스타일. 자, 인사이트 첫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업의 목적은 여기 나와 있죠. 영어를 영어의 어순대로 읽으면서 이를 이해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를 영어의 어순대로 읽는다는 것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쭉 이어나가면서 읽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머릿속에 그 영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저장하면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왜 이렇게 새롭게 들릴 수 있냐면 여러분이 대부분 우리말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영어를 그 다음에 제2 언어로 공부하다 보니까 영어를 영어의 어순이 아니라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공부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영어는 영어의 어순대로 읽으면서 우리말 조사를 붙여가면서 그걸 이해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인사이트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팔품사,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팔품사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뭐 이렇게 쉬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가면서 영어에 우리가 고등학교 영어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문장들,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여줄 거니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잘 쌓아간다는 생각으로 시작해 봅시다. 자, 그러면 명사부터 감탄사까지 나와 있는 팔품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을 알아보고 밑에서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일단 명사예요. 명사는 noun이라고 해서 우리가 n이라고 표시를 하죠.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장 기호를 표시할 때 문장에서. 그래서 사람, 사물, 장소, 개념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사는 주로 주어 자리, 그죠? 주어 자리, 그리고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의 뒷자리, 이렇게 네 군데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알고 계시면 되겠다라는 거고, 명사가 이런 개념인데 문장에서는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대명사입니다. 여기서 대라는 것은 대신이란 말을 줄인 거고요. 그 영어에서도 프로나운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나온 프로는 앞에서 뭔가를 대신한다라고 할 때 프로라는 접두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프로나운 대명사라는 말 그대로 영어로 옮겨 적은 거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당연히 명사가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대명사가 나오겠네요. 그쵸? 대명사가 먼저 나올 수는 없고요. 명사가 나오고 그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명사를 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써주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지금 이대로 쭉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여러분 하다, 이다, 있다, 되다 해서 이렇게 다로 끝나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어의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동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하다라는 그 동사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는요, 명사를 수식하는 단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명사를 수식해요. 명사의 앞에서 뭐뭐 하는, 이렇게 뭐뭐 할, 뭐뭐의, 이렇게 이런 해석을 붙여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고 명사의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형용사의 기능은요, 명사를 또 수식하는 거 플러스 명사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명사를 설명할 때 우리가 이거를 보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게 뭔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일단은 적어두세요.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 큰 나중에 성을 완성할 수 있을 겁니다. 모인 스타일. 자, 부사예요. 부사. 부사는요,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해 형용사가 수식하는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할 수 있어요. 특히 문장 내에서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까지 챙겨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치사예요, 여러분. 전치사 알고 있죠? 네, 전치사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해서 위치, 방향, 시간, 방법 등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기 명사 설명할 때 한번 여기 보여주긴 했었는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쵸?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덩어리를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부르고 뒤에서 구와 절할 때 또 한번 반복할 거지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하나의 의미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접속사 보겠습니다. 접속사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하는 단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because 그리고 and 하지만 however but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거 접속사의 기능 챙겨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탄사입니다. 감탄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 뭐 ouch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팔품사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제 명사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부터가 진짜거든. 집중해야 돼. 자, 명사입니다. 명사는 아까도 말했지만 noun이고 and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문장에서. 자, 의미는요. 사람, 사물, 장소, 개념 등을 나타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어 그리고 전치사 뒤에 나온다는 것까지 잘 챙겨두시고요. 자, 명사의 종류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명사, 고유명사, 집합명사, 추상명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을 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집합 너무 어려운데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명사를 그냥 이런 게 명사예요 하고 명사 몇십 가지를 이렇게 쫙 나열하면 여러분 더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이 나눈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부담을 느끼지 말고요. 그럼 내가 이거를 다 구분해야 되나? 뭐 그런 부담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처음에 명사를 접할 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구나라는 생각에서 분류를 해놓은 거니까. 자, 보통 명사는 그냥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dog, car, city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우리가 아는 일반 명사예요. 자, 고유 집합 추상은요. 조금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자, 일단 고유 명사는 특정한 이름인데 보통은 사람의 이름이나 지역명 혹은 회사 등을 가리킨다. 그래서 Tom 사람 이름, Seoul 지역 이름, Google 회사 이름이 되겠죠. 그렇게 고유한 이름을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자, 집합명사는요. 쉽게 말해서 그룹이에요. 그룹. 그래서 team, family, audience에서 팀, 가족, 그리고 청중을 의미하는 단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집합명사라고 하죠. 여기 안에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라 여러 개체, 여러 사람이 들어있겠죠. 자, 추상명사입니다. 개념이나 감정인데요. 우리가 배우는 개념, 감정 등을 영어로 표현할 때 happiness, courage, love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 용기, 사랑 이런 것들을 추상명사라 부르는데요.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볼 수 없고 그리고 어떤 색을 칠할 수 없는 그런 명사를 추상명사라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시면 love is important에서 사랑은 중요하다라고 해서 love라는 추상명사가 주어 자리에 나와 있네요. 사랑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 형식 문장인데 요거 나중에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 명사에 집중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명사 여기까지고요. 무인 스타일. 대명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예요. 너무 쉽죠? 나중에 대동사도 나올 텐데 그거는 동사를 대신하는 동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종류는 인칭, 지시, 의문, 부정, 소유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 말에 부담 갖지 말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눠놨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인칭 대명사는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면서 많이 접하는 그 말들이 1인칭, 2인칭, 3인칭 특히 3인칭 단수 이런 말 많이 접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I부터 D까지 인칭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1인칭이라는 건 뭐냐면 나야 나. 나가 1인칭이에요. 그 다음에 너가 2인칭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나하고 너가 아닌 거 있죠? 그거를 나하고 너를 제외한 것 이게 3인칭이에요. 그죠? 자, 여기서 단수 복수의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나하고 너는 당연히 한 명이죠. 나하고 너. 그쵸? 근데 여기 3인칭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3인칭은 단수가 있을 수 있고요.
복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챙겨두세요. 자, 그럼 I 1인칭, you 2인칭, he 3인칭 단수, she 3인칭 단수, it 3인칭 단수, we, 자, we가 좀 헷갈릴 거예요. we는 그럼 뭐지? 근데 내가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1인칭이 되겠습니다. 1인칭이지만 복수 형태가 되겠네요. they는 3인칭 단수 아니고 복수죠. 네, 이렇게 표시하는 인칭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를 인칭 대명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시 대명사예요. this, that, these, those 이렇게 되어 있는데 this의 복수형 these, that의 복수형 thos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담화 수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글 수준에서는 this가 필자가 좀 강조하는 내용을 받을 때, 그리고 that은 필자가 좀 멀리하거나 부정적인 내용을 받을 때 사용한다라는 것도 배우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냥 지시 대명사로 this, that, these, those 같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자, 의문 대명사 보겠습니다. 의문 대명사 마찬가지예요. who, what, which인데요. 선생님, 얘는 의문사 아닌가요? 왜 의문 대명사라고 부르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who 자체가 예를 들어 who are you 뭐 이런 문장이 있다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 who가 주어 역할하고 있어요. are가 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who가 혼자 주어 역할하기 때문에 명사 역할하는 거 맞죠? 그래서 의문사이면서 명사이기 때문에 의문 대명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뭐 그 말은 진짜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냥 이런 것들이 명사로 쓰일 수 있구나,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어요. something, anything, everybody 이런 것들은 특정해서 누군가를 딱 정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부정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자, 소유 대명사 마찬가지예요. mine, yours, his, hers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나의 것, 얘는 너의 것, 얘는 그의 것, 얘는 그녀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가 명사로서 기능할 수 있는 소유, 뭐뭐의라는 말이 들어가는 걸 우리가 소유라고 해요. 그래서 나의 것, 너의 것, 그의 것, 그녀의 것 소유 대명사다. 해서 이 명사의 종류 5가지로 나눠놨는데요. 그냥 이렇게 있구나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예문을 보시면 she is my friend 해서 인칭 대명사 3인칭 단수 표현이 되겠죠. 자, 3인칭 단수는 이렇게 is로 단수 취급한다. are가 아니다. 뭐 이런 거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뒤에서 계속 반복되니까요. 이게 뭐예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럼 넘어갈게요. 무인 스타일. 동사가 되겠습니다. 동사는 우리말에 다로 끝나요. 다. 뭐뭐 하다, 이다, 있다, 되다 이런 걸 동사라고 하는데요. 행동을 나타낼 수 있겠죠. 당연히 주어의 행동. 주어가 뭐 달리다 하면 행동이고요. 상태를 나타낼 수 있겠죠. 주어가 알고 있다 하면 움직이는 행동은 아니지만 머릿속에 알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동사. 자, 종류를요.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해 봤습니다. 뒤에 넘어가면서 동사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자, 일반 동사부터 연결 동사까지 나와 있는데요. 일반 동사는 동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동작.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run, 달리다, eat, 먹다, write, 쓰다 이런 동작을 나타내는 걸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상태 동사, 상태를 나타내요. be, 뭐뭐이다, seem, 뭐뭐인 것 같다, know, 알고 있다 이런 걸 상태 동사라고 하고요. 자, 조동사는 동사를 도와줌에서 이 조가요, 도울 조자예요. 그래서 can, will, must, 뭐 should 같은 것도 있겠죠. 자, 근데 조동사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동사를 도와주려면 동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동사 바로 뒤에 이렇게 동사를 바로 뒤에 챙겨둔다라는 거예요. 이때 동사는 are이라고 해서 동사 원형을 씁니다. 알겠죠? 해석할 때는 이 can 조동사부터 동사까지 하나의 덩어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걸 나눠서 해석하는 친구가 가끔 있어. 진짜 신기해. can run 이렇게 하면은 할 수 있다, 달리는 것을 뭐 이렇게 해석한다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거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연결동사, 보어를 연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연결동사 밑에다가 이 형식이라고 써볼까요?
뒤에서 이 형식 문장을 배울 거예요. 선생님 이 형식이 뭔데요? 뒤에서 배운다 했잖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결동사는 보어를 연결한다 해서 주어랑 그 다음에 보어가 나와요. 보어가 나오면 여기 이제 연결동사가 들어가는데요. 이 연결동사가 주어와 보어를 연결해준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연결동사 자체는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비동사 뭐뭐이다, become 뭐뭐 되다, seem 뭐뭐인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상태동사, 연결동사 뭔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냥 이런 정도가 있구나 정도로 해석하고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he runs fast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이렇게 주석이 달려 있어요. 1번이라고. 뭐 이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근데 얘가 3인칭 단수였잖아요.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 뒤에 이렇게 단수 취급을 한다. 근데 동사의 단수 취급은 동사에 s를 붙이는 걸 동사의 단수 취급이라고 해요. 가끔가다 이걸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쌤이 여기다 주석을 달아놨는데 선생님 s를 붙이는 건 많다는 뜻 아닌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많다는 것은 명사에 s를 붙이면 이거는 많다는 뜻이에요.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인데 동사에 s를 붙이면 이 동사의 주어가 하나라는 거예요. 3인칭 단수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해서 그런 의미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명사에 s를 붙이는 거랑 동사에 s를 붙이는 거랑 달라. 알겠죠? 무인 스타일. 그 다음에 형용사 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뭐뭐한, 할, 의, 뭐 그냥 간단하게는 뭐뭐하는으로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자, 첫 번째 기능 뭐예요? 명사 수식. 이거 놓치면 안 돼. 명사 수식 또 명사 설명. 그쵸? 명사 설명 우리가 뭐라고? 보어라고 부른다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성질, 상태, 수량 등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역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습니다. 성질, 상태, 형용사,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형용사예요. beautiful, 아름다운, happy, 행복한, big, 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전부 다 니은으로 끝나요. 그쵸? 니은으로 끝나야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단 말이야. 그쵸? 자, 그 다음에 수량 형용사입니다. 수량을 나타내는 형용사예요. many, 이건 뭔지 알잖아요. 많은이니까 알죠. 근데 이 few하고 little 좀 헷갈릴 거고, much도 많은이고, some도 약간의 라는 뜻이라서 어떤 수나 양을 나타내는 표현이 맞죠. 정확히 얘기하면 이 many는 수를 나타내요. 수를 나타낸다는 건 셀 수 있다는 거고 much는 양을 나타내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some은 수나 양을 다 나타낼 수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근데 여기 few하고 little에 여러분 주석 밑에 내려가서 보면요. 2번이 있는데 few와 a few 그리고 little과 a little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예외라고 되어 있고 시간이나 순서 표현 뒤에는 few가 사용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럴 수 있을까봐 설명 들어갑니다. 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긴 한데요. 여러분 시험을 떠나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돼요. few하고 little를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a few 그 다음에 a little 그리고 few little 이렇게 구분해서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건데 위에 있는 a few, a little 어가 있잖아요. 친구가 있잖아. 그럼 어때요? 긍정적인 뉘앙스. 자, few, little 외롭잖아요. 혼자 있잖아. 그래서 얘는 부정적인 뉘앙스. 이게 뭔 소린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자, 봐봐. 예를 들어서 I have few books. 나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 다음에 a few books. 자, 해석이 이 하나 붙이고 뗐을 뿐인데 이거 하나 붙이고 뗐을 뿐인데 엄청 달라집니다. 자, 일단 위에 이 문장은요. I have few books는 나는 책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라는 말이 좀 걸리면 그냥 나는 책이 없어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그리고 I have a few books는 뭐냐면 나는 약간의 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조금 긍정적이야. 이런 느낌이에요. 아시겠죠? 좋아. 그래서 few나 a few, little, a little. 자, 그러면 few와 little의 차이는 뭔데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까봐 미리 설명합니다. few는 수예요. 수. 셀 수 있는 거. books. 셀 수 있잖아. 그 다음에 little은 양이에요.
셀 수 없는 거, 뭐 money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고요. 지시 형용사 볼게요. 지시 형용사. 지시하는 거야. 뭔가 가리키는 거지. 지시라는 건 this, that. 잠깐만. 이거 아까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맞아요. 우리 아까 명사편에서 this, that, these, those 했어. 근데 이 같은 거예요? 아니지. 형용사 뭘 수식해? 명사 수식. 그래서 이런 단어 뒤에 명사가 딱 붙어 있는 경우 우리가 this, that, these, those를 지시 형용사라고 부르는 거죠. 아까 앞에서 나왔던 명사는 이제 뒤에 명사를 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의문 형용사 마찬가지예요. what, which, whose 나와 있는데 뒤에 이렇게 명사가 딱 붙어 있는 경우 우리가 이 녀석들을 의문 형용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문 대명사가 아니고 아시겠죠? 명사를 수식하고 있잖아. 형용사의 기능이잖아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두 가지 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수식의 기능을 하는 형용사고요. 두 번째는 설명. 다시 말해 보어. 자, she has a beautiful dress. 그녀는 아름다운 드레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아름다운이 뒤에 나오는 명사인 dress를 수식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식 기능 보여주고요. She is beautiful 하면 그녀는 아름답다. 보어를 she라고 표현해요. compliment거든요. 그래서 여기 연결동사, 비동사 나와 있어서 그녀가 아름답다는 상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 C를 보어라고 부른다고 아시겠죠? 자, 보어는 이 형식 문장 이따가 한번 또 반복할 겁니다. 무인 스타일. 자, 그 다음에 부사 볼게요. 부사는요, 명사 빼고 다 수식해요. 사실은 그게 정답인데 여기 보시면 동사를 가장 많이 수식한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접하는 텍스트에서는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알겠죠? 자,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방법, 장소, 시간, 빈도,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법, quickly, well, happily, 뭐 장소, here, there, everywhere, 시간, now, soon, yesterday 뭐 다 알겠죠. 자, 빈도는 뭐냐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부사가 빈도 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lways, 항상 일어나는 거지. 얼마나 자주? 항상 일어나는 거. often, 종종, 자주 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종종, 자주 같은 뜻입니다. 자, sometimes, 때때로 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 이걸 빈도부사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정도부사 나와 있는데요. 정도는 그 정도를 강조하는 부사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very부터 quite, to 나와 있는데요. 꽤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꽤 뭐뭐하다, 너무 뭐뭐하다 라고 해서 어떤 정도를 강조하는 부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시면 그녀는 말합니다. 영어를 말하는데요. 어떻게 fluently 해서 유창하게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영어를 말하는 걸 유창하게 말한다고 해서 뭘 수식하고 있나요? 동사 수식. 그렇죠? 유창하게 영어 아니고 유창하게 그녀 아니고 유창하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이해되셨나요? 이게 부사랍니다. 그리고 부사는 대부분 뭐뭐 ly라고 이렇게 붙어 있는데요. 뭐 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팁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고요. 우리말로는 뭐뭐 하게, 뭐뭐으로 뭐 이 정도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특히 하게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무인 스타일. 그 다음 우리 전치사 보겠습니다. 전치사는 되게 안 중요한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별표 하나 할게요. 자, 어디에 위치하나요? 명사나 대명사 앞에 위치합니다. 그래서 위치, 방향, 시간, 방법 등을 나타내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전치사가 나오면 뒤에 명사가 나와서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 우리가 나중에 뒤에도 배울 거지만 이 덩어리를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선생님 전치사 알겠는데 이 구는 뭔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 이 구 이따가 설명할 거라서 지금 안 가르쳐 줌. 자, 종류 볼게요. 장소, 방향, 시간, 방법, 수단 전치사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종류를 다 뭐 구분할 건 아니고요. 왜냐면 장소가 방향 그 시간이 되고 시간이 장소가 되고 막 이렇게 섞여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딱 나눌 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이 in, at, on, under, between, to, into, on, out of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 이런 것들이 전치사구나 이렇게 이해만 하면 되겠어요. 그거 엄청 간단하죠. 아 얘를 보고 얘가 전치사라는 걸 알면 돼. 그럼 뭐야? 이 뒤에 뭐 나온다고? 그래 명사 나온다고요. 알겠죠? 명사가 나오니까 여기 전치사부터 이 명사까지 하나로 묶어서 우리가 전치사 구 덩어리다 이렇게 부른다고요. 아시겠죠? 뒤에서 정말 전치사 완전 깔끔하고 깊게 다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할게요. 자, 그녀는 앉아 있습니다. 어디에? 의자에 이렇게 해석해서 의자에라고 해서 얘는 부사 역할을 해요. 참 이거 설명해야 돼.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 덩어리는요. 형용사 역할 하기도 하고요. 부사 역할 하기도 합니다. 얘는 수식어구예요. 수식어구. 그래서 형용사 또는 부사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차차 설명할게요. 일단 여기 보면 on the chair 얘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형용사나 부사 중에 부사하고 있잖아요. 그냥 앉아 있다. 어디에 앉아 있는 거야? 그래 의자에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사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접속사 하겠습니다. 접속사는 단어나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요거 좀 중요해요. 이 등위, 종속, 상관이란 말 얘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야 얘들아 지금 쌤이 뭐 다 기억하라 그랬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골라서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좀 기억해 주세요. 자, 등위는요, 같은 성분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and, but, or, so 뭐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야. A and B 해서 이 A와 B를 연결할 때 A가 명사면 명사를 연결하고 주어와 동사면 주어와 동사를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형용사면 형용사를 연결하고 부사면 부사를 연결하고 뭐 그렇게 연결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 있는데요. 종속 접속사는 종류가 많아요. 여기 다 적은 게 아니에요. because, although, if, when. 자, 요 종속 접속사의 특징은 뭐냐면 주절과 종속절을 연결한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야. because 주어 동사라고 나오고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이 종속 접속사가 붙은 요 절 because부터 여기까지를 쌤이 절을 가르치지도 않고 막 절이라는 말을 막 남발하고 있어요 지금. 얘를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이 종속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는 그냥 주어 동사 얘를 주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종속절 얘와 얘를 because가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절과 종속절. 자, 뒤에서 설명할 거니까 여기서는 여기까지 가볍게.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관 접속사인데요. 쌍을 이루어 사용이라고 돼 있어요. 쌍을 이루어. 자, either A or B 뭐 이런 거. neither A nor B, not only A but also B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또 뭐 있어요? both A and B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상관 접속사예요. 그래서 A, B가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를 연결하고 있는 쌍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을 상관 접속사다 이렇게 부릅니다. 아시겠죠? 전체적인 부분은 이제 조금씩 채워나갈 거예요. 여기서 아주 덩어리를 큰 걸 던지면 여러분 힘들어. 아시겠죠? 자, I like coffee, but she prefers tea. 여기서 but이 앞에 나온 주어 동사, 뒤에 나온 주어 동사를 연결하고 있죠. 그래서 등위 접속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탄사 가겠습니다. 감탄사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다. 그래서 뭐 이렇게 종류가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와우.